아버지! 아버지 금시계가 없어졌어요. 혹시 저 간병인?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선희 씨, 주머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안 보여줘요? 떳떳하면 보여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3개월 전 저는 그저 평범한 식당 주방 아줌마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마련한 작은 전세방 하나. 그게 56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믿었던 친구의 손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요. 선희야, 나 갈 데가 없어. 제발. 들어와. 일단 들어와. 그날 저녁 고아원 동기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이혼당하고 갈 곳이 없다고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함께 사니 덜 외로웠죠. 그날 밤 전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미자야, 나 오늘 너한테 비밀 얘기 하나 할까? 무슨 비밀? 평소엔 절대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어요. 이게 내 유일한 엄마 흔적이야. 이게 뭔데?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주신 거였죠. 이것들이 내 옷에 있었다고 하셨어요. 미자야, 나도 사실은 고아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4살까지는 엄마랑 살았던 것 같아. 남대문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파에 휩쓸렸대. 난 너무 어려서 우리 집이 어딘지, 아빠 이름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이 흉터. 엄마가 연고 발라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아프지? 조금만 참아. 그렇게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순간 미자의 머릿속에선 끔찍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혹시 엄마가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리가. 52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전 제 인생의 모든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금목걸이의 존재도, 베넷 저고리도, 어깨 흉터도,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전세금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자야. 미자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전세금 봉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있던 금목걸이와 베넷 저고리도요. 미자의 짐도, 미자의 흔적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야반도주였어요. 하지만 그때 택시 안에서는 이미 끔찍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성공했어. 진짜요? 목걸이 챙겼어요? 당연하지. 목걸이, 베넷 저고리, 그리고 3천만 원까지. 근데 엄마, 그것만으로 될까요? 그래서 더 확실한 거 준비했잖아. 선의 흉터랑 똑같은 위치에 화상 흉터까지 새겼어. 이제 아무도 의심 못해. 와, 엄마 대단해요. 우리 인생 바뀌는 거네요. 당연하지. 넌 거기서 한국식품 김 회장 정보 계속 해내. 52년 전 딸 잃어버렸다는 거 확실하지? 네, 확실해요. 뉴스에도 나왔고요. 좋아. 이제 우리는 재벌 가족이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술김에 털어놓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악마 같은 모자에게는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였다는 것을요. 3천만 원. 제가 평생을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고아원을 나온 18부터 지금까지 손에 화상 자국이 몇 개가 생겼는지도 모를 만큼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제 유일한 엄마의 흔적을 믿었던 친구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후회막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미자,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자를 찾아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3개월 뒤 제가 TV에서 상상도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내려왔어요. 작은 식당 주방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매일 밤 미자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포기했고 저는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한국식품 김 회장, 52년 만에 잃어버린 딸 찾아.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는 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2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실종된 딸을 찾았다는 김 회장. 팔순을 맞아 대대적인 찾기 운동을 벌인 끝에 기적처럼 재회했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 전체가 도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5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라도 내 딸을 찾아서 제 생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아버지. 저도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미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다는 것을요. 저 여자가 제 전세금이랑 유품을 훔쳐간 범인이에요. 아주머니, 이미 3개월 전에 신고 접수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요? 저 목걸이가 제 거라니까요. TV에 나온 저 목걸이. 아주머니, 목걸이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있으세요? 아니면 그게 아주머니 거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걸이 사진도, 구매 증명도, 심지어 장롱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조차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도난은요. 아주머니가 단칸방 장롱에 3천만 원을 넣어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네요. 좌절이었습니다. 법도 경찰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치듯이 미자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국식품 김 회장. 팔순 잔치 성대하게 준비. 52년 만에 찾은 딸. 아버지 간병 위에 입주. 기사를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자는 효녀 행세를 하며 완벽하게 재벌 딸로 둔갑해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내면 되는 거지.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간병인 모집 공고를 보고 온 거였죠.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식당에서 사람들 밥 차려주고 어르신 손님들 챙겨드린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핑계였습니다.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미자의 범죄 증거를 찾아내는 것. 돌이켜보니 신호는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요. 하지만 전 이미 잃을 게 없었습니다. 3천만 원도 유품도 심지어 제 정체성까지 다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 당신, 선예, 미자야. 오랜만이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여기 온 거야? 내 돈 3천만 원. 갚아. 전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미자가 재벌 딸 행세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도 딸 행세는 포기한 척했습니다. 돈. 아, 미안해.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 당장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근데 내가 여기는 왜 왔는데? 공고 봤어. 간병인 구한다고. 나 돈 벌어야 하잖아. 내가 갚을 때까지. 근데 넌 식당 일만 했잖아.
간병은 해봤어? 어르신들 밥 챙겨드리고 시중 드는 건 평생 해왔어. 그것도 경험 아니야? 그래?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미자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모셔. 매달 200만 원 줄게. 그걸로 3천만 원 갚으면 되잖아?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입주로 들어와야 해. 24시간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니까. 그 순간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자가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옆에 두려는 거라는 걸요. 좋아. 할게. 잘 생각했어. 선이야. 내일부터 출근해. 다음 날 저는 김 회장님 댁 앞에 섰습니다. 56년 전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왔어? 들어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자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통제할 계획을요. 아버지, 새로 모실 간병인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맙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시는 것처럼요. 이쪽으로 와. 규칙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선이야.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간단해. 아버지 똥 기저귀 갈고, 밥 먹여드리고, 약 챙기는 거. 알았어.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한테 돼. 우리 사이 얘기하지 마. 알았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자는 제가 회장님께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도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간 허언증 환자 취급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걱정 마. 난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그래. 역시 현실적이네. 그럼 일 시작해. 엄마, 누구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자의 아들 준호가 바로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이 새 간병인. 응. 내 친구야.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 친구. 하긴. 엄마 친구면 비슷한 수준이겠네. 아줌마, 여기서 규칙 하나만 더 알려줄게. 할아버지 앞에서는 공손하게 굴어. 우린 효자, 효녀, 손주니까. 알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데 여기서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 말 잘 듣네. 그럼 일 잘해. 나중에 깨달았죠. 이 모자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 발을 들였는지를요. 제게 배정된 방은 1층 끝자락 옛날 하인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춥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 그걸 모으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쯤은 감수할 수 있었어요. 첫날 밤, 전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증거만 모으면 된다. 미자의 DNA, 학대 증거, 그리고 회장님의 진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그날 밤 처음으로 회장님을 홀로 모셨습니다. 고맙소. 편히 주무세요, 회장님. 잠깐, 네? 혹시 노래 하나 불러줄 수 있겠소?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0세 노인이 혼자 누워 자장가를 청하는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옛날 노래, 뭐든 좋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부른 그 자장가가 52년 전 어머니가 회장님께 불러주시던 노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장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장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죽을 드신 회장님의 표정이 매번 묘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이마,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익숙한 맛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52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전복죽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같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는 이미 끔찍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 혹시 눈치채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늙어서 외로우니까 그러는 거야. 걱정 마. 내가 매일 약 먹여서 정신 흐르게 만들고 있잖아. 약? 혈압약이랑 수면제를 섞어서 주고 있어. 그래야 할아버지가 이상한 생각 못 하지.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유언장은? 아직이야. 할아버지가 팔순 잔치 끝나고 유언장 쓰신다고 하셨어.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이 모자는 단순히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라 회장님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자의 DNA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로 가짜 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밤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미자의 방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욕실 선반 위에 미자의 칫솔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빗에 걸린 머리카락까지 조심스럽게 수거했어요. 후회막급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피곤하구나. 요즘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미자는 이미 회장님 물컵에 약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그래, 회장님, 잠깐만요. 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더 따뜻한 걸로 드리려고요. 차가운 물은 속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엔 즉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컵을 제가 따로 보관했어요. 나중에 성분 검사를 하려고요. 그날 밤 회장님은 혼자 서재에 계셨습니다. 저는 차를 드리려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대추차 끓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이 사람이 내 아내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딸이었소.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에는 제가 평생 간직했던 그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52년. 나는 52년 동안 이 아이를 찾았소.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저 여자가 정말 내 딸일까? 네, 이상하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게 끌렸소. 얼굴은 저 사진 속 아이와 하나도 안 닮았는데 눈빛이, 손길이, 목소리가 내 아내와 똑같았소. 당신이 끓여주는 전복죽 맛, 당신이 불러주는 자장가 선율, 당신이 이불을 덮어주는 그 손길, 모두 내 아내의 것과 똑같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영혼이 알아본 거였어요. 하지만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낯설기만 하오.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회장님도 이미 의심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부터 회장님은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 제 방 금고에 가득했어요. 미자의 DNA, 녹음 파일, 약이 섞인 물컵, 그리고 사설 유전자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지.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내일 경찰에 모든 걸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미자가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준호야, 오늘 할아버지 유언장 쓰신대. 진짜요? 드디어? 그래.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 할아버지가 요즘 저 여자한테 너무 의존하셔. 혹시 유언장에 저 여자 이름도 넣으시면 어떡해? 그럼 안 되죠. 우리 돈인데. 그래서 오늘 저 여자 내쫓을 거야. 어떻게? 도둑으로 만들면 돼.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서빙을 도우며 미자와 준호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52년 만에 딸을 찾으신 김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제 자리였는데 가짜가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줌마, 잠깐 주방 좀 다녀와. 접시 더 필요하대. 네.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 아줌마.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야. 이게 뭐야?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야. 손을 넣어보니 차가운 금속 느낌. 꺼내보니 김 회장님의 금시계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금시계가 없어졌어요. 뭐? 내 시계. 아까 분명히 탁자 위에 있었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혹시 저 간병인?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 혹시 못 봤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럼 주머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물건이 없어졌는데.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왜 안 보여줘요? 떳떳하면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믿었던 언니였는데. 경찰 불러야겠어요. 명백한 절도죠. 그때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경찰을 부르라고. 좋아. 불러라. 아버지? 하지만 경찰에 넘길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이게 뭔지 알아? 내 딸을 도둑으로 모는 건 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52년 만에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52년 전 내 딸에게는 오른쪽 어깨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 내 흉터를 보여봐. 이 흉터 생긴 지 몇 달 안 됐지? 화상 전문의가 감정했어. 가짜야. 회장님은 2달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미자의 학대, 약물 투약, 그리고 제 진짜 신원까지요. 이 사람의 흉터를 보여줘. 이 흉터는 52년 전 내가 뜨거운 냄비를 쏟아서 생긴 거야. 그 흉터 때문에 아내가 매일 밤 울었어. 어린 딸에게 평생 상처를 남겼다고. 이 사람이 내 진짜 딸이야. 아니라니까요. 저도 진짜 흉터 있어요. 그래!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내 약에 수면제를 탔지?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그 억원.
그리고 너, 준호, 효자 손주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빨리 죽어야 재산 받는다고 했지? 아, 아니에요. 다 녹음되어 있어. 회장님과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선이야. 제발.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래. 고아원 동기잖아. 제발 살려줘. 넌 나한테 친구가 아니었어. 넌 내 전세금을 훔쳤고 엄마의 유일한 유품을 빼앗았어. 그리고 52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의 시간까지 망치려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네가 어깨에 흉터를 낼 때, 네가 아들과 범죄를 모의할 때 넌 한 번이라도 미안했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52년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넌 내 인생에 기생하던 벌레였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 선이야. 선이야.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에게 줄 동정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다. 내 딸아, 왜 사과하세요? 52년 동안 못 찾아서 네가 고아원에서 주방에서 고생하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56회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너무 늦었습니다. 80세와 56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며칠 후 저희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딸 왔어요. 52년 만에요. 여보, 우리 딸 찾았어. 어머니는 3년 동안 저를 찾다가 슬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죄송했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와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요. 가짜는 언젠가 무너지고 진짜는 언젠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자와 준호는 사기, 절도, 노인 학대 혐의로 각각 5년,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이야,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요. 그래, 네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 56에 찾은 아버지, 팔순이 넘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5년? 아니면 그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52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가짜가 아무리 진짜 흉내를 내도 진짜의 온기는 절대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선택이 옳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